기후도 정치도 우리 얘기니까 기후 유권자 입문파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팟캐스트의 진행자 서단영입니다. 오늘은 청년 기후를 들고 정치에 들어가다의 2부로 이어갑니다. 2부에서는 일상 속 실천부터 정치 참여까지 청년들이 기후를 삶으로 끌어들이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두 분의 인사이트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정치를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뭔가 사실 사람들이 이제 정치라고 하면 저도 그랬고 뭔가 엄청나게 어려운 얘기고 신문에만 나올 법한 단어고 뭔가 대단한 일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정치는 쉽게 말하면 결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변화에 있어서 뭔가 예산이나 여러 사회 시스템들이 어떻게 선택되고 결정돼야 되는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다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뭐 듣고 계신 청취자분도 그렇고 얘기하고 있는 저도 그렇고 사실 알게 모르게 하고 있는 정치 활동들이 많고 뭐 대표적으로는 선거 철회하는 뭐 투표도 그것 중에 하나겠죠. 네.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좀 기후 문제가 그런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에게 아주 막 인기가 있는 주제는 아직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기후를 너무 기후로만 다루고 기후로만 생각해서 문제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좀 기후 문제를 일상으로 끌어오는 방법이 있을지 두 분은 좀 어떻게 일상 속에서 기후 그리고 기후 정치를 실천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게이브에 제가 처음 활동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나는 그러면 기후 문제를 내 문제로 가져와서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데 너무 막연한 거예요. 나는 뭐 소위 기후에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뭐 그런 COP에 가본 적도 없고 내가 여기 멤버로서 가입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근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저만 그런 생각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고 마음은 이만큼 올라와 있는데 하고 싶은 마음은 올라와 있는데 방향을 못 잡겠네라고 생각하던 도중에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기후 문제는 결국 먹고 사는 문제랑도 굉장히 직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루에 밥을 3끼 먹는데 그리고 너무 일상적으로 먹는데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하는 이 밥 먹는 일이 기후랑은 관련이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마침 그 IPCC 관련 보고서에서 그 우리가 먹는 식습관과 기후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보고들을 막 내기 시작하는 때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이 글로벌 이니셔티브랑 뭔가 통했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 맞아 이게 거창한 게 아니라 설명이랑 정말 기후는 연결되어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 식습관 프로젝트를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먹는 식사가 사실 기후랑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계속 자각하면서 먹는 프로젝트이죠. 뭐 제가 대외적으로 소개할 때는 그게 채식과 관련된 식습관 프로젝트다 이렇게 얘기하긴 하지만 사실 그 안에 더 궁극적인 의미는 뭐 채식이고 말고를 떠나서 채식도 어떤 채식이냐에 따라서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결국 먹는 것이 우리를 얘기하고 기후에 연결되어 있다면 그걸 어떻게 잘 먹을 것인가, 올바르게 할 것인가에 관련한 올바른 식습관 연구소하는 것을 했었고 사실 많은 분들이 제가 너무 뿌듯하게도 저 기후 문제에 관심은 있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 그게 마침 저한테 어떤 하나의 실마리가 됐다. 그런 얘기들을 종종 들어서 참 보람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전공을 하다 보니까 좀 관심이 평소에 있는 편이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집에서 입는 옷을 바지가 안 맞거나 좀 살짝 유행이 지나면 그냥 반 잘라가지고 네. 올 다 나가지 않나요? 그냥 자르면? 세탁소에 전문가의 손길을 빌리면 네, 리폼. 네, 한 10,000원이 안 되는 가격에 반바지를 획득할 수 있는 빈티지네요. 그럼요. 빈티지. 네, 그런 것도 있었고 저희 집에서 뭐 부모님들이 워낙 어릴 때부터
아껴 쓰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 밥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셔서 일상적인 부분에서의 실천들은 항상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중요성들을 알리고 우리가 같이 뭔가 행동할 수 있을까라는 차원의 고민들은 저도 빅웨이브 와서 경험을 하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나와 같은 나이 또래의 어떤 친구들, 동료들이 이 문제에 같이 참여를 하게 할 수 있을까? 그 문제를 떠올렸을 때는 가장 좋은 거는 나 자신이 어떤 고민을 했는지를 되돌아보는 거더라고요. 저도 전공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 전공을 하고 뭘 해야 될지 잘 몰라서 막막한 마음에 빅웨이브를 처음 시작했었거든요. 그게 청년들한테는 다른 이제 막 어떻게 보면 기후 문제에 관심을 가진 청년들한테는 이 활동을 함으로써 나의 어떤 성장이나 아니면은 커리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더 많은 주위의 동료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굳이 거창하게 뭐 정책이나 이런 것 말고도 지연님 말씀하셨던 식습관과 같은 라이프 스타일에서도 어떤 식으로 내가 실천을 하는 게 나한테 좀 더 맞는 방법이고 어떻게 하면 더 지속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빅웨이브 하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 활동에서 제가 얻은 인사이트 중에 하나는 혼자 하는 것보다는 3명, 4명, 5명 이렇게 사람들과 같이 할 때 이 실천과 나의 관심들이 더 오래 지속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그걸 고민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얘기하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일상에 나와 연결된 문제로 생각하게 할까? 이걸 이제 빅웨이브의 여러 프로젝트들을 기획하거나 운영하면서 하는 고민인데, 기후 유권자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기후 유권자라는 말이 또 되게 어려워요. 기후라는 엄청 큰 단어와 유권자라는 또 엄청 큰 단어. 사실 다 유권자인데도 유권자가 뭐지? 막 이렇게 규정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기후 유권자 관련된 일상생활과 밀접한 행동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창한 게 아니고요. 선거철이 됐을 때 후보자들이 공약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안 해도 시민사회 여러 곳에서 정책 분석, 공약 분석 이런 거 많이 해요. 뭐 물론 빅웨이브에서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하기도 하지만, 그러면 그런 자료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다 그들의 SNS에 다 포스팅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좋아요를 누른다거나 그 리포스팅을 한다거나. 지금 무슨 일이죠? 격하게 공감하고 있다는 누가 좋아요를 눌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아니면 퍼나르기, 제 계정에 리포스팅 하거나 아니면 그냥 단톡방 이런 데다가 그 공유 링크를 이제 딱 던지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거 있대요. 물론 그게 얘기가 통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 이제 보내면 반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접 막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일정 단계에서 내가 개입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면 다 활동하고 계시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은 게 기후 유권자가 되는 방법이 사실 별거 아닌데 되게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후보자들의 공약을 잘 살펴보고 기후 정책들 한 번이라도 살펴보면 정말 충분한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투표가 가장 쉽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은데 청년 유권자로서 투표는 어떤 의미일까요? 요즘 투표를 안 하는 청년들도 너무 많은데 주변 사람들에게 투표 독려를 좀 하시나요? 저는 투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당 또는 인물에게 투표하는 거잖아요. 표를 준다? 근데 결국에는 이게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정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정치와 연결되어 있고 그 정치의 기초는 그 일을 실제로 반영시키고 할 사람을 뽑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투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기후위기라는 게 굉장히 크지만 또 엄청 시급한 문제인데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근데 정치는 늘 느리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급하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이렇게 세월아 내월아 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뭘 해야 되고 아니면 지금 이거를 이렇게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고라는 시그널을 계속 주는 장치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바로 투표의 의미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투표하라고 이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지 결정하는 일이다.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지금이 뭐 앞으로의 미래를 뭐 몇 년을 결정짓는다. 근데 그게 정말 빈말이 아니라 엄청 정말 맞는 얘기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한테 지금 우리가 힘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가장 우리가 힘을 보여줄 수 있는 방향이다 이러면서 하자고 맞는 얘기하는 것 것 같아요. 같습니다. 한희님께서는 기존 정치권에서 청년들이 어떤 활동이나 발언을 했을 때 좀 경시당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셨는데 또 역으로 저희가 기호 유권자로서 투표를 함으로써 당선되고 싶으면 제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나의 입장에서 들어가 보면은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걸 누구한테 내가 위임을 잠시 해둘 건가, 누구한테 내 권리를 잠깐 이렇게 맡겨놓을 건가가 결국은 투표라는 행위라고 보거든요. 근데 내 권한을 잠시 누구한테 빌려줬다고 해서 내 권한과 그 권한을 위임한 것에 대한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투표를 안 하고 정치에 무관심하고 특히 이런 기후 문제에 대해서 뭐 심각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결국 그 대가는 저는 다 우리한테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뭐 계엄이나 내란과 같이 큰 사건이 있었을 때도 그렇고 그러면서도 제가 들었던 생각은 내가 그동안 했던 투표 행위에서 나는 스스로 책임을 느껴야 되는 부분은 없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도 많이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은 이제 같은 또래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대학교 동기들하고도 만나서 뭐 편하게 이렇게 일상을 보내다 보면은 또 이런 정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자연스럽게 각자가 어떤 문제에 좀 관심이 있는지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 이야기 안에서 친구들하고 좀 더 편하게 이렇게 의견들을 나눌 수 있는 게 더 많아진다면 내가 투표를 할 때도 조금 더 풍부한 관점과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얻은 간접적인 경험들을 바탕으로 내가 유권자로서도 뭔가 정말 균형 잡히고 뭔가 책임 있게 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 기후에서도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주변의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자니 또 뭔가 망설여지기도 할 것 같아요. 괜히 친구 사이가 틀어지는 건 아닐까. 요즘에 너무 어렵죠. 양극화된 맞아요. 세상이다 보니까 그 얘기를 지금 약간 암묵적으로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정치에 관련된 얘기들을.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그럴 때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안전한 커뮤니티를 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또 그런 측면에서는 뭐 비게이브 같은 것도 하나의 안전한 커뮤니티. 그곳이 참 괜찮더라고요. 너무 공감이 가는 게 그래도 그나마 좀 편견 없이 건강하고 건전한 정치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청년 2030 세대인 것 같아요. 왜냐면 2030은 거의 무당층이 대부분이고 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저번에 제가 세미나에 갔을 때 기후 단일의제 TV 토론회 추진했다가 좀 아쉽게 잘 안 된 이야기를 민님이 해주신 걸 좀 들었어요.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때 왜 잘 안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때 좀 쉽지 않았죠. 네, 쉽지 않았었고, 뭐, 지금 아시는 것처럼, 뭐, 결과가 어떻게 보면은 좀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것들을 새로운 성과로 좀 삼기 위해 지금 캠페인이 또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었고, TV 토론회를 기후위기 주제로 열어달라라는 캠페인을 할 때, 그때가 어떤 시기였냐면,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나온 직후였어요. 그리고 그 전년도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2050 탄소 중립을 국가 차원의 목표로 선언을 했던 해였거든요. 근데 저희가 비계유뿐만 아니라 다른 청년단체들이랑 이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지난 대선 때 이게 이제는 대통령의 아젠다가 됐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될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싶은 후보는 직접 이 얘기를 해야 된다. 그것으로서 국가 차원의 의지를 보여야 된다라는 이제 맥락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대선 후보들이 이제 막 이게 선거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자기의 정책들을 발표하고 이럴 때 우리가 이런 주제로 한번 대선 후보들이 나와서 토론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했던 생각이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좀 늦게 그 캠페인을 시작했던 것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TV 토론회를 주관하는 기관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한번 면담도 했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런 TV 토론회가 열리기를 바란다, 이런 요구를 한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실제 찾아가서 의견도 들었었는데 좀 시기적으로 늦은 것도 있었지만 그때 어떤 답변을 주셨냐면 기후 문제는 아까도 좀 비슷한 얘기 해주셨던데 그 얘기를 하셨어요. 거의 모든 의제랑 관련이 된 주제다. 그래서 이걸 단일 의제로 삼아서 토론회를 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네, 이게 정치의 문제기도 하고 경제의 문제기도 하고 뭐 젠더의 문제, 지역의 문제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얽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되게 미온적인 반응이었어요. 어떤 식의 답변이었냐면 뭐 물론 적극적으로 난 토론에 참여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힌 후보도 있었지만 다른 후보들이 참여하면 나도 참여하겠다. 그러니까 조건부인 거죠. 한 발 이제 걸치고 있는 거예요. 발만 한쪽 담그고 언제든 이제 빠져나오거나 언제든 들어갈 수 있는. 다들 약간 그렇게 좀 반쯤 걸친 상태로 그런 스탠스가 있다 보니까 이게 뭔가 동력 있게 가지는 못했었고요. 다만 그 토론회를 했을 때 저희가 그래도 좀 의미 있었다라고 본 거는 결국은 우리가 TV 토론회라는 형식을 빌어서 대선 후보들의 어떤 기후 의제들이 어떤지를 좀 보고자 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TV 토론회 말고도 그런 의제를 확인할 수 있는 대선 후보들의 말을 확인할 수 있는 채널이 되게 많아졌어요. 특히 지난 대선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통해서 대선 후보들이 각 이제 분야별 정책에 대해서 되게 심도 있는 이야기들을 유권자들,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TV 토론회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면서도 되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지고 대선 후보들에게 기후 의제들을 얘기를 하라라는 어떤 메시지들이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더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또 곧 대선이잖아요. 이번에는 좀 후보자들이 기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근데 그런 토론회뿐만 아니라 이제 일상생활에서 좀 해봄직한 일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좋습니다. 지난 22대 국회 그 구성하는 그 국회의원 선거 때 제가 했던 거예요. 주변에서 되게 뭐 용기 있다고도 들었고 재밌다 나도 해볼래라고 얘기 들어서 소개하자면 저희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들이 있었잖아요. 그 후보들이 선거운동 열심히 하죠. 뭐 트럭 몰고 다니면서 노래 부르고 그 사람들 모아놓고 사진도 찍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는 거기에 이제 성큼성큼 거기로 갔어요. 그래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사진 찍고 그 다음에 물어봤어요. 혹시 기후 관련해서 정책 공약 가지신 거 있나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 문제를 들면서 이거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순간에 저 유권자잖아요.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표를 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긴장하면서 어떻게든 답변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어떤 순간이 있었냐면 사람이 엄청 많이 모여가지고 제 질문을 듣고 물론 당황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고 제가 옆에서 기다렸거든요. 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막 사진 찍고 막 셀피 찍고 막 이러다가 제가 이제 계속 눈인사를 하면서 저 여기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다시 와가지고 뭐 물론 이제 아주 알맹이가 있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근데 물론 엄청 중요하다 생각한다. 제가 그거 깊이 고민해서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다라는 어쨌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대선 선거운동 열리면은 그렇게 캠페인 차량들 만나고 혹은 뭐 글쎄요 대선 후보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관련자들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붙잡고 저 이 후보 지지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혹시 이러면서 이렇게 물어보면 이 사람들이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기후 문제를 얘기를 하네? 이러면서 사실은 나 별로 여러 안건 중에 하나를 곁다리라고 생각했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이상해 계속 기후 얘기를 해 하면 그게 반영이 되게 되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악수하면서 물어보자. 피해 다니지 말고 네. 그걸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쉽게 기후 이제 TV 토론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너무 좋은데요?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되게 인상 깊게 남을 것 같아요. 그 후보자들도. 네, 마지막으로 민님도 이제 이번 청년 유권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앞서 지연님이 너무 말씀을 잘 해주시면서 꿀팁까지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덧붙일 얘기가 많지는 않지만 진짜 핵심은 진짜 정치인을 만날 기회가 혹시나 있다면 또는 직접 그 후보와 만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지역구마다 어떤 선거운동들이 펼쳐지면 그 지역구에 관련된 정치인들은 또 그 지역구의 민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살펴보면서 거기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를 예민하게 좀 살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 때 이런 기후라는 이야기들을 더 많이 말할 수 있고 투표는 기본이지만 그 안에서도 실제 나오는 공약들이 어떤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좀 더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온실가스를 내가 줄이도록 노력하겠다.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미래를 만들겠다. 이런 건 사실 중학생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무엇을 얼마나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은 아마 이런 후보가 그런 구체적인 공약이 나왔다라는 거는 그만큼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내부에서 토론을 거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내가 기후를 보는 리터러시들을 조금 더 높여가기 위한 노력들이 개인 차원에서도 필요할 거고 아니면은 비계와 같은 비영리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잘 전달하기 위한 역할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우미래도 더욱 분발을 해야겠네요. 오늘 두 분 다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게스트는 사단법인 비게이브의 김민님, 장지현님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기후위기와 정치 참여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꼭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다음 에피소드에서도 더욱 흥미롭고 의미 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